요즘 전국으로 광폭을 넓히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방 방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을 모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홍비어천가 부른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측면에서 여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거나 하면 그거 설립하고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좀 총선 첫날간의 옵션으로 생각하시는 최선을 다하는 측면에서 그런 거는 있으신 건지 좀. 검사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만약 대통령이 당황한 장관이 좀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만약은 너무 많습니다. 혁신위에서 스타 장관들 험지 출마. 저는 스타 장관이 아니고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 신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습관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를 바로 잡으면. 민주당에서는 검사 탄핵 부대일 때 또 추진을 할 건데. 저는 그런 분들이 마치 깨끗한 척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려고 나온 건 아닌데요. 잘못된 사람 습관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를 바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그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지역구까지 언급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장관이 계속 저한테 나온 말은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별로 다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어디종 장관도 당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좀 당이나 저는 당원이 아니잖아요. 당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1년 반 내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지방의 현장 방문 같은 것도 같은 취지이고요. 일각에서 뭐 그게 정치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 이건 법무부 장관의 주요 임무입니다. 총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당연히 해야 될 임무이고, 여기 계신 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1년 반 동안 계속 줄기차게 돌림 노래처럼 해오던 주요 정책입니다. 그 일을 잘 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이유겠지만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저는 그런 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이 한 장관님이야말로 본인의 사투리를 쓴다고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춘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뭐 저한테 사투리가 좀 나올 수도 있죠. 그 사투리라는 게 이제 장관님이 현직 장관이신데 너무 한쪽 진영에 힘만 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어떤 한쪽 진영이라든가 그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맞는 편을 드는 겁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말에 어떤 부분 틀린지를 지적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좀 레토릭만 갖다 붙일 게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지적을 해줘야 건설적인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 질문을 드렸죠. 어떤 공직자가 세금으로 공직생활 내내 세금 샴푸 사고 가족에게 법화줘서 소고기랑 초밥 먹으면 저는 그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 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사투리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답을 하셔야죠.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장관님 너무 띄우는 거 아니냐, 홍비어천가 부른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정책 얘기인데 오늘 지금 얘기를 하신 부분들 중에 이인청 관련된 부분들이나 좀 광역비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가는 곳마다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 그러니까 완전히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한쪽 목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국인을 수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24시간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민하고 불편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일단 그 점을 출발점으로 하고요. 그 내용에 집어넣을 내용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류 자격의 계단식 인센티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익받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 그리고 아주 우수한 과학기술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특혜를 줘서라도 모셔오자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큰 틀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틀은 불법 체류자를 엄단하겠다는 겁니다. 한동안 저는 어떤 질문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일을 국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도망가거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성의껏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떤 질문이 들어올 때 그냥 도망가거나 국토 균형 발전이다라고 하고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답을 할 겁니다. 그거를 민주당이 방해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 좀 관심을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관님, 그러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예측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말씀드렸다라는 걸로 답을 가져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내일 민주당이 어쩌면 이정석 검사나 그 검사 관련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저도 공직자나 누구에게 과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잡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존재하는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시스템에 따라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데 그 문제를 어떤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들을 쭉 나열한다? 그러면 그 숫자랑 그 탄핵 제도가 과연 그렇게 쓰라고 만든 제도인가요?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불법도 안 되고 중대한 불법이 있어야만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탄핵 제도의 무게를 볼 때 국민 전체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런 정도 사안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사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렇게 그 어떤 한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제 입장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자리에서 생각난 대로 말씀드렸지만 인구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여와 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대비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것에서 정략적으로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검사탄핵 TF 소속 의원들이랑 최강욱 전 의원 중심으로 그 암컷 발언 일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러분의 표정으로 다 나오는 문제 같습니다.